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소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학자 가우스를 들어보셨나요? 이 수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20대 때 머리가 제일 좋아서 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30대가 되어서 물리를 해야 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수학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가우스가 발견한 소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수는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프라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잠시 찾아보죠. 네, 라틴어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프리머스에서 온 프라임이라는 뜻은 first,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가 왜 가장 중요한 수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책 김민영 교수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정수론 교수인 이 김민영 교수는 곱셈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마치 우리 자연계에 있는 결합과도 같다. 이 곱셈과 결합의 유사성을 책 한 챕터에 걸쳐서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수라는 것은 무엇에 비유를 할 수 있냐? 이건 마치 기본 입자, elementary particle. 과거에는 이제 원자였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지금은 이 원자가 6개의 elementary particle로 쪼개진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과거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였고 그것에 해당되는 게 소수이기 때문에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우스 소수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하나의 집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의 좌표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좌표계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표기하는, 그러니까 수 하나를 2차원에 표현하는 그런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복소평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영어로 complex plane이라고 합니다. 복소평면은 x축은 real, y축은 imaginary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제곱 집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y좌표가 의미하는 것이 이 복수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소수 파트, 이미지널 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얘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피타고라스 형님이 발견하신 이 노름, 벡터의 노름 개념을 이용합니다. 벡터의 노름은 벡터에서는
같은 벡터를 내적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기호로 절대값처럼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소수에 대해서는 G로 주로 표기를 하는데 컨주게이트의 곱을 통해서 놈을 얻어내고요. 우리는 이제 놈의 집합을 생각할 겁니다. 놈의 집합이란 Z바 제곱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Z는 이 복소 평면 안에 있는 복소수 평면 안에 있는 친구다. 그래서 얘는 뭐와 같냐면 정확히는 놈의 제곱이죠. 놈의 제곱 집합을 생각하는 건데 어떤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정수,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N2 집합이라고 표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노름의 제곱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런 친구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격자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임의의 격자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그 노름을 계산하면 8 이런 것들이 N2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집합을 왜 생각하냐, 이제 얘를 생각해 보죠.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맞나요? 이 거리의 제곱은 2인데 그럼 2가 N2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2는 어떤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의 후반부 내용이 나오는데요. 2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입니다. 정수집합에서는 실수로 정의가 되는데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정의란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만 있는 수. 근데 2는 약수가 1과 2뿐이기 때문에 얘를 나눌 다른 소인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가우스 평면에서 복수 평면에서 어떤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라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가 원래 안 돼야 되지만 이 복소 차원에서는 소인수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게 됩니다. 얘네가 소수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는 소수이면서 가우스 소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2 집합에 있는 자연수들은 모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 소수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소수라고 믿었던 것이 가우스 프라임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Prime can be factorized, 인수분해될 수가 있다. by Gauss prime, 가우시안 소수에 의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시사하는 바는 프라임이 뭐에 대응된다고 했죠? 원자 혹은 기본 입자, 이제 6가지 물리의 기본 입자가 있죠. 업 쿼크, 다운 쿼크,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지만 뭐 charm, strange,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이 6개가 있는데 얘네 또한 어쩌면 분해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 입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 입자라는 정의가 기본 입자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겁니다. 기본 입자가 정말 있을까? 엘리멘터리한 게 있을까? 그 물음은 이제 이 부분, 이 비유, 저는 글이 너무 길어서 정확히 완전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읽어보시면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고, 이 비유를 받아들이면 마치 프라임이 팩토라이즈 됐듯이 기본 입자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6개의 입자들 또한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가우스 프라임 또한 새로 정의되는 프라임으로 끊임없이 무한히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프라임은 i를 이용했죠. 얘는 이제 각도로 치면 90도랑 관련된 녀석입니다. 90도 회전하는 매트릭스랑 관련이 있어요. 매트릭스는 아니니까 좀 비슷하다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말하자면 루트 i, 이제 얘를 뭐 j라고 표기를 해보죠. 얘는 이제 4분의 파이를 로테이트 시키는 무언가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 플러스 i, 이 친구가 가우스 소수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 j라는 녀석, j는 여기보다 크기가 작겠군요. 그럼 쉽지 않는데 1 플러스 i를 분해를 해보자. 얘는 루트 2의 크기를 가지고 j, 네, 제가 지금 당장은 못 찾겠지만 이제 이러한 가우스 소수도 분해가 무한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이 분해되어 가우스 프라임이 되고 가우스 프라임도 그 다음 정의되는 뭐 가우스 제곱 G2, G2 프라임, G3 프라임 쭉 있듯이 우리가 분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자가 분해돼서 원자가 됐듯이 원자가 분해돼서 쿼크가 되었듯이 이 쿼크 녀석도 더 작은 녀석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정수론과 물리를 전공한 김인영 교수가 던진 물음입니다.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참 것을 밝혀내려면 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우스 소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복습을 하면 가우스라는 사람의 일생,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그 사람이 만든 복소 차원에서의 소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믿었던 수들마저 분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수라 해도 이 N2 집합에 있으면 가우스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쿼크 또한 분해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그리고 그것이 무한히 분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신굴러.